구름이 맑고 투명한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야, 가을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를 여러분 모두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덩달아서 가을이 온 걸 깨닫게 만드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발밑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은행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의 원성이 들려오기 마련인데요. 사실 은행나무는 병충해에 강해서 큰 관리가 필요가 없고 잎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러고 보면 기류에 냄새나는 가을의 은행은 지난 여름 미세먼지와 열기를 식히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나무의 훈장 같은 잔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겠어요. 9월 20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카드가든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은행이 그런 거군요 라면서 많은 분들 공감해 주시고, 정기수님은 은행이 연탄 같은 존재였네요 라고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네요. 그 와중에 저는 은행나무가 좋다는 분도 계시는데, 야, 이거는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5061 쓰시는 분이 이번에 조카가 수능을 봅니다. 꼭 좋은 대학 아니어도 좋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내달라고, 온 세상이 너를 응원한다고 옹디가 멋진 목소리로 응원해주세요. 범소고 3학년 김감비 화이팅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범소고 3학년 김강비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지금 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잊을 수는 없죠. 7289 쓰시는 분 문미희님, 정기수님, 박효영님, 이영희님, 안미애님, 이현수님, 이미아님, 송지선님, 오정진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희애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선선하고 어제 밤엔 좀 춥고 오늘 아침에도 조금 춥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는 제가 반팔을 입었거든요. 예. 근데 하루 만에 니트를 입었는데 어.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전혀 없죠. 진짜 가을이 이렇게 순식간에 올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 습도도 한꺼번에 확 떨어져가지고요. 하늘도 지금 너무 맑고 맞아요. 대기도 맑고 그 태풍이 옆 동네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은 그 먼지도 싹 다 사라졌더라고요. 진짜 깨끗해졌어요. 예,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야, 참 깨끗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뭔가 아침에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뭔가 가을 느낌 확 나니까. 싱숭생숭했어? 네. 싱숭생숭할 때 뭐 하십니까? 그럴 때는 하늘을 사연 있는 여자처럼 그래? 쳐다봐. 근데 제가 가끔 하늘 쳐다보면 사람 심리가 하늘에 뭐 있나? 길 가던 분들이 같이 쳐다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그윽하게 여기 봐야지. 뭔가 무슨 그 돈 룩업처럼 뭐 UFO네 뭐 이런 느낌. 그 요번에 그 놉처럼 뭐 하늘에 UFO 떠 있는 것처럼 쳐다보면 어떡해요. 제가 뭔가 하늘을 보면 되게 넉넉히 쳐다보나 봐요. 그래서 가끔 다른 분들 같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올해 첫 서리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온이 많이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님께서 희애씨 밝은 표정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중고 플랫폼과 경쟁하는 백화점들입니다. 백화점이? 네, 백화점의 경쟁사 하면은 다른 백화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중고 플랫폼이랑 백화점이 경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체 뭘 두고 경쟁을 한다는 건지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중고 플랫폼이라 하면은 뭐 그 채소 마켓이나 뭐 엔사의 중고 네. 땡땡 중고월드 그렇죠.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거 요즘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네. 뭐 그런 전부 다 모든 것을 포함을 하는 건데 예. 이 백화점들도 최근에 중고에 꽂혔다고 해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의 대표 유통 기업들도 이 중고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중고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탄소 발생을 적게 한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다라고 해서 난 개념 있는 소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일부러 중고를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요? 시장 자체도 커졌습니다. 이 중고 거래 시장의 규모는 2008년에는 4조 원 정도였는데 작년 2021년도에는 24조 원으로 6배 정도가 커졌어요. 네, 그만큼 빠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들도 이 중고 시장에 같이 뛰어든 거죠.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일단 H백화점 신촌점에는 한 층 전체가 중고 상품 전문관이 됐습니다. 한 층이요? 네. 야 이건 진짜 대박이죠. 격세지감이다. 파격적이죠. 격세지감이야. 이런 일이 있군요. 아니, 백화점에서 사실 중고를 다룬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아예 한 층을 다 할애를 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단하죠. 이 H백화점은 작년 2월에 여의도에도 새로운 점포를 열었는데 여기에도 한 구석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굉장히 크게 열었어요. 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제몰이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백화점들도 조만간 백화점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백화점 1층에 중고 매장을 열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떤? 옛날에 지금 이제 없으니까 네. 동대문의 거평프레요. 아하. 그 6층인가요? 네. 8층인가요? 거기가 이제 구제샵이었어요. 한 층이 전체가. 뭐 이제 중고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미국인들이 있다 버린 거니까. 뭐 그거나 네 그렇죠. 청바지가 막 쌓여 있는데 와 괴담이 돌았어. 어떤 거요? 그거 막 그냥 이렇게 사이즈 찾느라고 왜 네. 그거는 허리랑 허벅지랑 밑단이랑 사이즈가 다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택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거 막 해집다가 주사바늘 찔린다고. 진짜요? 막 괴담으로. 괴담으로. 어머. 그거 이렇게 구제에 한꺼번에 띄우는 거라. 네네. 막 이제 그런 거 섞여 있기도 하다고. 꽂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머머. 옛날 생각이 나. 좀 무섭네요. 야 근데 이제는 아예 백화점에 네. 중고를 파는 층이 아예 그냥 네. 생겼다. 맞아요. 대단합니다. 심지어 1층에까지 할애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도 사실 진짜 중고거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엄청 하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 유통업계에서 이 중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또 에일쇼핑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중에서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할 때 온라인에서 하더라도 만나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엘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중인 편의점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거래하세요. 라고 장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어디 괜히 으슥한 데 갔다가 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 좋은데. 그렇죠. 오. 그러면 이제 이상한 데서 만나서 괜히 범죄 이런 거 연루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조금 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CCTV 가성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거래를 했잖아. 네. 이거 거의 대부분 직거래잖아요. 그렇죠. 직거래를 했는데 가져와서 야 이거 문제 있다. 물건에 문제 있다. 갑자기 뒤늦게. 그러면은 이게 그런 그 공인된 장소에서 CCTV가 이렇게 있으면은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증거로 남잖아. 어머머 너무 이게 좋네요. 내가 이 사람한테 팔 때는 이게 정상이었다. 네. 이거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너무 좋네. 이 편의점에는 곳곳에 CCTV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다고 하고 예. 심지어 강남에는요. 백화점인데 음. 중고만 전부 다 파는 백화점도 따로 생겼어요. 음. 그만큼 중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또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쓰는 거 쌓아두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쌓아두거나 버리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버리면 진짜 이게 막심한 손해예요. 탄소 배출도 탄소 배출이고 예. 돈 쪽으로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낭비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우리 사실 이게 진작부터 이런 게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도 더 많이 써야겠어요. 근데 중고로 사기만 많이 사시는 거 아니죠? 팔기도 좀 많이 파세요. 근데 살 때 보통 이제 뭔가를 그래 이거 팔아야 되는데 처분을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막상 팔려면 맞아 아까우니까. 아이고 이게 참 아까워. 나의 애정이 묻어 있어가지고 또 그래요. 팔기가 쉽진 않죠.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약과 없어서 못 팔아요입니다. 우리 이제 할메니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할메니얼. 네, 몇 달 전에 할머니들이 주로 먹는 음식의 취향. 약과.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많이 먹는데 예. 요즘에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고요. 예. 이 약과를 파는 상점에는 막 줄을 한 블록으로 이렇게 늘어설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때는 그냥 약과를 이 할메니얼 중에 하나의 사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아예 그냥 약과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진짜 인기가 많은 거구나. 장난 아니고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거고 오. 약과 대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예요. 근데 약과가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음식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역사가 긴 음식인데 이 약과뿐만 아니라 약과 대란도 먼 옛날인 고려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대요. 네, 이 약과가 밀가루에다가 꿀이랑 기름을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기름이랑 꿀이 굉장히 귀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이 되는 과자라고 해서 약과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름과 꿀이 귀하니까. 맞아요. 그땐 진짜 기름 자체를 약으로 쓸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꿀은 물론이고.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고, 그래서 그때 한동안은 약과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그래서 네. 암암리에 약과 예. 파는데 이렇게 줄 서가지고 사고 지금은 약과 대란처럼 그런 역사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요즘에는 그냥 옛날이랑 똑같나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MZ 세대들은 그냥 먹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재미있는 방법, 맛있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이 약과를 전자레인지 한 10초 정도 돌리면은 따뜻해지겠죠. 야, 그렇지. 되게 말랑해져. 그렇죠. 이거 무슨 그 즉석밥 돌리듯이 돌리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다 녹아내리잖아요. 정말 흐물흐물. 짧게. 이렇게 아주 되니까. 짧게. 10초. 예. 네, 거기 위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탁 올려주는 거예요. 어이구. 거기에다가 시나몬 가루랑 꿀 조금 뿌려가지고 나는 약과 맛을 좀 더 진하게 내고 싶다 하면은 약과 하나 더 올려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먹으면 진짜 고급 카페의 무슨 호텔의 디저트처럼 그렇게 고급진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약과 자체도 약간 그 계피의 향이 조금 있는데 네. 거기에 시나몬 가루도 또 하고 꿀도 뿌려주고. 꿀도 뿌리고 네. 아이스크림 올리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장난 아니겠죠. 장난 아니죠. 게다가 또 한동안 와플 기계에 막 모든 것을 구워 먹는 그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예. 이 약과도 와플 기계에 구워 먹으면 간 나온 약과처럼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저는 약과를 원래 좋아했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일단은 이 맛 때문이에요. 약과 하나만 먹더라도 뭐 캐러멜 맛, 페스츄리 맛, 뭐 도넛 등등 우리가 좋아하는 웬만한 맛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꽤 달다 보니까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린대요. 아, 커피랑. 네, 그 조합이 새로운 발견이 돼가지고 유행처럼 불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약과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곳도 있지만 네, 손수 만드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희귀해서 더 인기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퀴즈는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 다시 인기가 많아진 과자. 고려시대 때는 약이 되는 과자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전병, 2번 약과, 3번 달고나. 오늘 선정답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리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태연의 만약에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약과였고요. 선정답자 4572-9098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브리또, 오늘은 브리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6442 쓰시는 분, 그리고 배지영, 김정국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딱 답 보내주시고 선물 타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노탁의 맛맛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석 소장님이 해외 출장하셨습니다. 오늘 노중훈 탁재영 두 분과 함께 숙취해소 맛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두 분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의 맛. 노중훈, 박재영, 우리는 노탁이에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허지웅 쇼의 바람인형 어, 탁재영 PD입니다. 홀롱홀롱. 바람인형. 이현수님께서 프로 불참러 이우석 소장님, 아하. 이상호님은 이우석 시민 아니 이우석 해외 근로자분 이걸 어째 하는 요 정도 퇴출 위기인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몰디브 출장 때문에 빠지신 거잖아요. 누구는 뭐 몰디브를 갈 줄 몰라서 안 갑니까? 아하 예? 아하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부러운 것도 있어요. 부러워요. 가보셨어요? 가봤죠 당연히.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정말 물빛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뭐 리조트 아일랜드라 그래가지고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씩 있는 그런 데들도 많고 바로 이렇게 딱 방갈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몰디브의 창창한 바다가 펼쳐지고 어허. 그 몰디브가 섬이 1190 몇 개인가 있어요. 그럼 섬나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섬 네. 하나에 리조트 하나씩. 맞아요. 그렇지. 네. 크기가 딱 그냥 어떤 섬은 무슨 리조트, 어떤 섬은 그냥 활주로만 있는 공항, 그렇지. 어떤 섬은 수도 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맞아. 수도가 재밌는 말레인가? 네. 말레. 아 말레 맞아요. 말레, 네. 그렇지. 그럼 그 섬과 섬은 배로 가야 되나요? 배로 가야죠. 배로 아 가야지. 그래. 그렇군요. 지금 모히또에 가기 신청합니다. 그래요. 해외 여행 이제 잘들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죠. 저는 너무 웃긴 게요. 예.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의 여행 작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3년째 방구석이고요. 제 후배들 제 아는 분들은 죄다 나가 있어요. 예, 뭐 근데 취재도 있고 휴가도 있고. 지금 나가시는 분들 보니까 예. 두 부류로 대충 나뉘는 것 같아요. 부류가 있다. 어허. 네, 그러니까는 경제적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 아니면 악에 바친 분.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너무 참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악에 바친 분들은 대체로 자기 통장에서 별도의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떼어놓는 돈이 있는 분이야. 적금을 본인을 위한 어떤 그 여행 계획을 들어놓으신 분들이어서 아. 돈이 쌓여 있는 거지. 아니 그 분류 중에 첫 번째 그 네네.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아무래도 지금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렇지. 항공권 같은 것도 지금 항공권 비싸. 비싸요. 제가 이제 척도를 삼는 게 네팔 항공권인데 예, 네팔 예. 가는 게 한 번 갈아타면 그래도 옛날에는 막 싸게 가면은 4-50만 원 있었거든요. 맞아. 왕복.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왕복이지. 왕복 4-50. 왕복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직항이 예전에 한 80이면 직항 하던 게 지금 180, 200 막 이러고. 거의 3배 뛰었다고 보면 돼요. 맞아. 아유 참. 장난 아니다. 네. 저뭐 많이 뛰었으면 2배 뛰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세 배? 그러니까 지금 뭐 2배에서 3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고 악에 바치지도 않아서 네, 국내 열심히 다니면서 허지웅 씨를 위해서 그렇지. 네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지. 어떤 좋습니다. 이모 소장과는 달리.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토요일에는 제가 지역에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네네. 일요일에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혹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까? 저요? 예. 이게 제가 바로 그 예. 최소한의 이웃의 허지훈 작가입니다. 그 부러워. 아니 근데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진행자 단톡방 예. 그 단톡방을 정말 120% 활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요일에 네네네. 나만을 위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네네. 여쭤봤어요. 어디를 갈까요? 가깝게. 지금 하루 여기 만에. 어디 와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맛집 어디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댓글이 그 단톡방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 보문사를 네네네. 갔는데 거기가 무슨 섬이었죠? 강화도. 네네네. 그 무슨 도였는데? 성모도? 성모도. 네네네. 성모도였는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그 추천받은 맛집. 그렇지. 너무 이제 제가 그걸 거기서 먹으면서 딱 첫 줄 딱 뜨는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우리 코너가 요즘 너무 반대중적이다. 우리 코너가 요즘 너무 하이엔드를 지향하고 있다. 그냥 그냥 편하게 방송 맛집 소개하면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이 참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시래기밥 먹으라고 그랬잖아. 시래기밥 문 닫았다니까. 그래요? 시래기밥은 좋지. 그죠? 거기 말고. 근데 그 지읒집이 별로였구나. 지읒집이 문 닫았고 그 무슨 밥상집. 네. 예. 그리고 빵은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네. 그 빵을 네. 엄청나게 또 우리 네. 저 작가님께서 그 최고의 빵집이라 그랬지. 예, 추천해 주셔가지고 전 기억도 나요 방송에서 추천해 주셨던 게 제가 딱 사왔지. 사라고 하신 그걸 그대로 샀어요. 프랑켄라이트. 프랑켄 땡땡 그 10,000원이잖아요. 네. 딱 사가지고 어제 아침에 그냥 너무 기대돼 빽 썰어가지고 커피랑 함께. 네. 커피랑 하나 같이 먹으라 했잖아. 네. 나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 빵은 정말 아무런 맛이 안 느껴지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왜 그게 이게 와. 이게 난 앞으로 웅디가 종인가? 그런 거 물어보면 단톡방에 물어보면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잠깐 내가 이거 하드보드지 아니야 하드보드지? 나 톡방 나갈 거예요. 아니 그 빵이 제 입에는 최고의 빵인데 왜냐면 이게 독일 계통의 식사빵이거든. 약간 사우도우라고 우리 신맛 나는. 노 작가의 소개 맛집은 여러분들 제3, 제4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떤 그 본인의 맛의 취향, 어떤 그 맛에 대한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품이 많이 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어느 날 허지웅 씨를 처음 들으신 어떤 분께서 이거 노종훈 작가? 탁재훈 PD? 이거 말씀 되게 재밌게 하시네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가볼까 여보? 하고 그날 바로 가서 차를 몰고 가서 먹었는데 대박이다. 라고 할 만한 집을 추천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나마 제가 제일 무난합니다. 김포에 좀 몰려 있어서. 알겠습니다. 재밌다. 자, 노탁석의 만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정확한 식당 이름 다 올려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바로 올려놓습니다. 방송 중에는 정확한 식당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코너는 팟캐스트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와 같은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요거 꼭 좀 읽어줘요. 어떤 거? 요거. 0745 쓰시는 분께서 네. 노탁석의 맛맛 방송한 지 제법 오래됐는데 웅디님은 맛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셨는지 웅디 맛집 특집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육 맛집 새 곳이 나올까요? 하셨는데 야, 난 이 문자 읽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빵이 다시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대체 근데 제가 0745님이 왜 고맙냐면 이게 왜 10,000원인가? 제가 그 아이템 담당이잖아요. 예. 올해 예. 마지막 주 저희 이제 코너 하는 날 예. 아이템 사실 이거예요. 웅디 특집이에요. 그러지 마. 왜 나한테 아니 우리도 한번 날로 먹으려고요. 한 주는 그런 게 어딨어요?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맛알못이에요. 이제 좀 맛잘알 좀 됩시다. 그러니까. 이제. 저 맨날 시켜 먹는데. 3개월 전에 알려드리잖아. 준비하세요. 이거는 네네. 한 개라도 해줘. 한 개라도. 고려 한 개. 한 개라도 해줘. 한 개 정도 해보죠. 우리가 보통 맛집을 한 5개, 6개 소개하는데 그 한 2개 그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한 개만 해줘. 예. 근데 진짜 예. 그 빵이 진짜 원래 맛있는 빵이에요? 나는 그런 빵을 좋아해요. 그럼 내가 미식이 아니라서 아무 맛도 안 느끼는 그건 거야? 아니지. 자기 입맛은 자기 근데 거니까. 제가 굉장히 관용적인데. 네네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맛이 주관적이라 그냥 그러니까 맛이 안 느껴지니까. 그냥 치아바타나 저기 크루아상 사라고 그럴 걸 그랬다. 그래. 그 집은 원래 한국에 있는 빵집 중에 가장 하드한 계열의 빵을 파는 집이에요. 가장 앞으로는 그냥 잼 들어간 거 추천해 미안해. 주세요. 잼 들어간 거. 맞아. 기름진 거. TMI나 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숙취해소 맛집인데요. 예. 그 두 번째 TMI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숙취 해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했지. 어떤 그 숙취가 일어나는 그 기전, 이 우리 몸 안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 이런 걸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요새 한류 영향력이 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숙취 해소법에 대한 해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여행 매거진 C 매거진에서 얼마 전에 그 한국 반문화와 숙취 해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게 있어서 도대체 외국 사람들은 우리 숙취 해소법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재밌겠다. 예. 네, 그래서 서울 반문화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는 기사에서 이제 홍대, 이태원, 강남 이런 데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일하는 나라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는 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서울이 이제 파티광과 야행성 여행자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장소다. 서양에서는 보통 주말에만 술자리 벌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주중 매일 밤마다 헤비 드링킹 세션이 펼쳐진다. 딱히 부정하긴 어려운데. 헤비 드링킹 세션이래. 한국인들의 그 술 마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차다. 이 차가 뭐냐? 영어로 CHA. 1차, 2차, 3차.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음식과 술을 즐기는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터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유니크한 숙취 해소법을 발달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 한국인인데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 기사로 요거 상세히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언급한 게 바로 한국인의 그 숙취의 비밀, 바로 스티미 숲이다. 아주 김이 펄펄 나는 수프다.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영어로는 이제 행오버 수프. 행오버 숲. 네네네. 이게 행오버 수프가 우리나라 해장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여러 인그리디언트, 즉 성분이 위장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달래준다. 그래서 북 쿡, 콩나물 쿡 얼마를 해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먹고 땀을 내면서 몸 안에 그 톡식 인그리디언트 독소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어허. 두 번째로 언급한 게 각종 숙취 해소 드링크입니다. 그래서 헛개, 밀크시슬, 홍삼, 배, 연꽃, 추출물 이런 다양한 약재들이 들어있는 이런 드링크들로 몸 안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진짜 많이 먹지. 알코올을 더 빨리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해주는 그런 음료들이 발달해 있다. 여기 그냥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접하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외국인 신기하지. 눈에 비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다 이렇게 막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렇지. 편의점으로 막 달려가. 그러더니 뭔가를 꿀꺽꿀꺽 마셔. 그러더니 좀 나아져서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 출근을 해. 이거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의 시장이 굉장히 크고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숙취 해소들이 진짜 한류 드라마에 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가? 네, K 드라마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록색 병에 들어있는 뭔가를 마시고 막 이래.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요거 마시는 장면까지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아 잠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외 드라마,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음주 후에 보이는 모습과 네.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소주 마시고 보이는 모습이 사실 그러니까 차이가 많긴 하네. 완전 생각해보니까. 다르죠. 완전 다른데 다르지. 네네. 뭔가 이렇게 뭐 음미를 하거나 그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시고 말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음이 있잖아. 우리는 일단 네. 딱 마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요새 도수가 그 큰 소리 나올 도수도 아닌데 이거 굉장히 관성적인 겁니다 이게. 그게 아저씨는요 예전부터 그 도수 높은 걸 많이 드셔서 저는 그런 그렇죠. 거고 요즘 친구들에겐 그것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이 나오고 한류 다루는 그런 뭐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잡지가 있어요. 이런 데서는 이런 시리즈 기사가 정말 흔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세 번째로 언급한 게 숙취 해소용 아이스크림. 이게 뭐야? 예전에 그 편의점에서 헛개 성분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판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요? 네네. 정말? 이름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술을 먹으면 되게 그 견뎌야 되잖아요. 예. 그거랑 이제 아이스크림의 한 종류가 이제 콘도 있고 바도 있잖아요. 그걸 합성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참아봐. 좀 참아봐? 견뎌봐.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제목이었어요. 그게. 맞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 이걸 또 영어로 번역을 친절하게 이 기사에서 해줬더라고요.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Hang in There. 행이 Hang in There라는 이름이다. 하여튼 제 친구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 중에 뭐 박보영 씨, 뭐 이국주 씨 이런 분들은 해장 음식으로 꼭 이런 성분이 들어간 거 아니더라도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그렇구나. 분이 있어요. 체온을 내리는 건가? 일부러? 시원한 느낌 들고 달콤하잖아. 그렇죠. 이건 열감을 아. 시켜주고 수분이 많고 네네. 당분도 들어있고. 네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실제로도 상당히 좋은 그 해장 음식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 맞아. 술 먹으면 당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우리 해장 문화를 이렇게 신기하게 보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술을 일상적으로 뭐 자의로든 타의로든 마시고 있고 그 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새도 없이 일상으로 그렇지. 복귀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삶의 템포로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으면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곱씹어 볼 만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재밌었어. 알겠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그냥 재밌다. 앞으로 우리 그 TMI 시간을 네. 그냥 뭔가 그 해외 매체를 반응으로. 소개. 이게 재밌는데? 아니 그것도 가끔 해보겠습니다. 본초 강목 이런 것도 좋긴 한데요. 이거 재밌네. 네. 예. 이제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숙취해소 맛집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맛집부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시옷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생긴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아니, 한 근데 2년 이렇게? 정도 됐고요. 이렇게 작은 가게들을 네. 어떻게 이렇게 참 잘 발굴하시는지 너무 신기해요. 발굴하면 뭐래요? 보람이 없죠. 기껏 알려줘도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고. 자, 이게 예. 대중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아니야, 이 집은 잘 붙을 거야 아마 많은 분들에게. 아, 맛있어 보이네. 쌀국수 집인데 웅디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쌀국수를 드시다가 국물이 너무 탐스러워서 공깃밥을 주문해서 밥을 말아본 적. Always.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집에 가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쌀국수 메뉴도 있고 복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밥? 네, 그게 쌀국수와 공깃밥을 함께 줍니다. 오.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죠. 사실 이 집은 똠양꿍도 그래요. 똠양꿍이 있고 똠양밥이 있습니다. 똠얌밥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복밥이라는 메뉴를 주문하게 되면 면이 국물 안에 말아져 있고요. 공깃밥을 별도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집은 제가 첫 번째 스텝부터 마음에 들었던 게 저 양파 초절임이나 짜조를 찍어 먹는 피시 소스가 물론 이제 이국적인 향을 많이 풍기면서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간이 조금 심심한 걸 좋아하잖아요. 너무 강렬하지 않아서 좋았고. 이 고기가 아주 질이 좋아 보이네요. 고기가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삼겹, 양지, 소임쭉. 아이고. 예, 국물도 그 3개를 기본으로 해서 뽑은 거고요. 자, 이 집의 국물은 어떤 느낌이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국물의 뉘앙스였어요. 맑고 시원한? 그렇지. 약간 새콤한데 뭐라고 할까? 저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세련되고 대중적이지 못한 느낌? 하이엔드. 그러니까 세련되고 깔끔하고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계통의 국물이고 그래서 밥을 말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국물이 최고다. 너무 끈덕지면 밥을 말 때 전분기까지 풀리면서 그러네. 해장할 때 이제 목에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넘어가면 너무 맞는 말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생수 먹듯이 훌훌 마실 수 있는 그런 계통의 국물이기 때문에 밥도 살짝 지금 꼬들밥으로 지은 것 같아요. 약간 잘 그런 어울리게.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네, 그리고 면 자체는 뭐 아주 특별하다는 느낌 못 받았지만 뭐 그냥 굉장히 언제나 우리가 자주 접하긴 했습니다만 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면발이었고 이 집에 그것도 팝니다. 짜조. 있어야지. 근데 실하다. 제가 갔었을 때 예. 1인당 1개로 제한을 하시더라고요. 개수가 모자랐나? 이게 왜냐면 바 테이블로 된 11석밖에 없고 오픈 주방인데 혼자서 주방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만들어 놓기 힘드신가 봐요. 근데 저 1개만 먹어도 느낌을 알았어요. 굉장히 공력을 많이 기울이시는구나. 저기 뭐 다진 돼지고기랑 예. 뭐 채소, 고구마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안에 엄청 실해요. 실해요. 예. 근데 그 채소가 여러 가지로 보여요. 실제로 저거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상당히 재료들이 중첩된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하나 튀기시는데도 라이스페이퍼로 감아가지고 튀기잖아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저는 그 다음에 또 가게 되면 똠양밥 이런 거 또는 여기 볶음 국수도 맛있대요. 그런 것도 다 먹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다. 베트남 분 댁에 이제 가가지고 예. 그분들이 그 명절 음식으로 짜조를 만들어요. 네네. 그걸 같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이게. 맞아, 손이 많이 가. 제대로 만들려면 일일이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싸가지고 그렇죠. 접고 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튀기고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국물입니다. 국물도 좋아 보이고 네네. 똠양꿍 먹으러 진짜 네. 오늘 당장 가고 싶다 진짜. 이분이 그렇게 써붙였어요. 베트남 그런 쌀국수, 뭐 태국 쌀국수, 동남아 쌀국수를 서울식으로 해석한 국물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저는 이 집 그 말을 맞는 그릇이 거예요. 마음에 듭니다. 그릇. 네. 현지풍이 좀 그 나지. 현지풍.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집은 이런 그릇이 중요해요. 저는 물통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물통. 그 델몬땡 델몬땡 주스 다 드시고 안에다가 이제 정말 이거 차가워야 돼요. 예, 차가운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시네.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 게 있어야 돼. 옛날에 그 회미땡도 많이 썼었는데. 많이 썼지. 그랬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속취해서 맛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숙취해소 음료에 자주 쓰이는 이 재료는 주로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지구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은행나무, 2번 느티나무, 3번 헛개나무. 힌트. 자, 힌트. 헛개 나부터. 불안한데 이거 같은 생각했을까봐 이거. 나 끝났어요. 했잖아 지금. 힌트. 헛개. 헛개 내가 나부터. 할게. 나부터 헛개. 내가 할게. 헛개 나부터. 제가 사실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자꾸 허기침이 나가지고 빨리 이걸 마셔야 먹어야겠어. 허기침. 노중훈 승. 한판 승. 제가 웅디의 입맛은 못 맞춰도 힌트 가면 내가 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진영의 허니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네.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노중훈 작가, 탁지영 PD 모시고 숙취해소 맛집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성년님께서 두 분 힌트에 목숨 거신 것 같아요. 다시 해주셨고요. 뭐 힌트에 목숨까지 겁니까? 그냥 툭 나오는 것이죠. 할 때는 목숨 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고릴라 게시판에 4335 쓰시는 분이 올려주신 힌트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해줘요. 헛게 보일 때까지 술 드시지 마세요. 오, 괜찮다. 네. 헛게 보일 때까지 술 드시지 마라. 괜찮다. 센스가 재밌어요. 있습니다. 네. 1845 쓰시는 분이 저도 늘 궁금했던 거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코너 들으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향신료 이야기가 나오면은 육두구, 정향, 팔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얘들이 도대체 무슨 향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계피 하면은 우리가 수정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맛과 향을 예상할 수 있는데 나머지 향신료들은 유출을 할 수가 없어서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뭐 일단 향신료 들어가는 요리를 워낙 좋아하고 맞아. 그래서도 그렇지. 많이 쓰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향신료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딴 거보다 팔각은 팔각. 좀 그 화교분들이 하시는 중국집 가셔가지고 요리 드실 때 오향장육이나 좋지. 아니면은 좀 그 한방 재료 많이 쓰는 그 돼지족발 여기에서 나는 냄새 요게 이제 팔각향이죠. 그렇지. 알겠어.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정향. 정향은 요건 좀 쉬워요. 요거는 그 치과 냄새가 나면은 정향이다. 근데 치과 냄새 하면은 이제 앞으로 정향 들어간 음식 파시는 그 영업점들이 다들 이제 좀 근데 곤란하니까 실제로 예전에 화한 느낌, 화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로 예전에 치과에서 정향의 이제 그 화한 성분이 유게놀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유게놀. 그 유게놀이 들어간 그 치과 재료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이빨 본 뜰 때 잇몸 본뜬 다음에 거기다 이제 의치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임플란트 같은 거 같은 할 때 우리가 이제 물고 있으면 화한 냄새 나는 그 부드러운 거 있어요. 알지. 거기서 나는 냄새가 정확히 정향 냄새예요. 그 화한 것이 정향이다. 근데 실제로도 이게 입냄새 없애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옛날에는 중국에서 환관들이 황제를 아련하기 전에 입에다가 일단 이 정향 세알을 머금고 한참 있다가 뭔가 이제 말씀드리러 갔대요. 왜? 그때 신하들은 황제랑 키스했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고하러 드리러 왔는데 마마 이런데 이런 거 왜 이렇게 아가리에서 똥내가 나느냐 갖다 죽여버려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멀리에서도 냄새가 전달이 되니까. 그래요. 육두구는 감자 요리에 많이 써요. 그래서 서양식 감자 퓨레 같은 거 좀 이제 좀 고급 레스토랑에 나올 때, 퓨레, 예. 네네네. 근데 뭔가 감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향기로우면서 이 맛을 좀 이렇게 묵직하게 잡아주는 애가 있다. 그게 바로 육두구 냄새거든요. 근데 화장품에도 화장품에도 들어간다고. 쓰고요. 제거 제빵할 때도 은근히 많이 쓰고. 아니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책이 향신료예요? 향신료의 역사. 향신료 쓰고 싶은데 이거 쓰려면은 적어도 포르투갈이랑 정말? 인도네시아랑 인도 정도는 가보고 나서 써야 향신료 역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 시대? 와 죄송한데 네. 처음으로 똑똑해 보여요. 처음으로. 멋있다. 네. 비교되네. 대중성도 있고 똑똑하기도 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맛집을 예. 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0564 쓰시는 분이 딸이 어제 회식 가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보통 자기 딸한테 이제 떡이 된다는 표현 잘 안 쓰시는데 지금 많이 상심하신 것 같아요. 0564님 응원합니다. 또 그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오미자 냉차로 해장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564 쓰시는 분 진짜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 다 큰 자식이
술이 떡이 들어가시고 아니 들어가면 얼마나 드셨길래 0564님. 아, 그 정말 예. 깊은 분노가 느껴집니다. 예, 아이고 참 네. 알겠습니다. 그게 계속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 정신 차리겠죠. 네, 그렇겠지. 자,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맛집으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앞에서 해장을 아이스크림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 어. 네, 그래서 해장으로 좋은 아이스크림 맛집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다. 해장 네. 아까 아이스크림 얘기했지. 네. 요게 서촌에 있어요. 서촌. 네. 종로구 누상동. 이응 카페인데요. 오. 여기 정말 숨은 보물 같은 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서촌 쪽에서 데이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복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촌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면서 뭐 맛집도 가셨다가 뭐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딱 들르시면 해장을 하시고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조심해요. 왜요? 데이트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예? 혼자 가도 되죠? 대중성도 없고 데이트 경험도 없고 하지 마. 진짜 혼자 가도 네네네. 되죠? 얼마든지 되죠. 여기 네네. 근데 아이스크림이 네. 그래도 결국에는 아이스크림인데 네.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기가 일단 외관도 너무 아름답고요. 예. 파란색으로 외벽이 칠해져 있고 테라스가 꽃으로 아주 예쁘게 장식이 돼 있고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내가 뭔가 호그와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마법용품 상점 이런 데 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외벽은 안에 내부에 이제 벽은 노출된 시멘트로 해놨는데 아주 앤틱한 가구들을 구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풍겨나오는 그런 컨트라스트도 굉장히 재밌고, 예. 뭐 커피도 팔고 와인도 팔고 뭐 가벼운 안주거리 이런 것도 판매하지만 이곳 하지만. 정체성은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스크림들이 직접 만드는데 세 가지가 없어. 세 가지가 없다고? 설탕, 색소, 유화제. 설탕이 없는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이엔드 소개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달콤해. 우리는 대중적인 코너야. 믿어봐. 달콤해. 근데 알겠습니다. 설탕 안 쓰는데도 달콤하고. 알겠습니다. 요게 보면은 정말 수제구나 딱 느낌이 나는 게 늘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메뉴를 아이스크림 이름을 여기 진열장에 마카로 써놨어요. 그러네. 네네네. 그러네. 마카펜으로. 늘 바뀌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뭐 얼그레이, 사프란, 고수, 고흥유자, 붉은 후추, 차가버섯, 숯 뭐 이런 게 있어요. 나 사프란? 너무 맛있겠는데. 네네. 사프란은 소무 유연제 아니야? 뭔 소리야? 사프란이야말로 가장 비싼 향신료죠. 향신료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향신료. 인도에서 나오는 굉장히 진짜 고급 맛알못이 많네요. 그래요? 예, 맛알못이 많네요. 아니 그럼 다 알아? 샤프란이라는 거를? 그럼요. 좀 투표해 볼까요? 그래요? 우리 웅냥이들에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아이스크림들이 아주 잔뜩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스크림을 토스트에 올려서 설탕에 절인 과일과 함께 맛볼 수 있는 젤라 토스트. 요것도 인기입니다. 젤라 토스트?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맛, 두 가지 맛, 세 가지 맛 이렇게 이제 주문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맛을 시키면은 일단 뭐 그 감질도 너무 나고 그렇지. 가격이 좀 사악해. 그래서 두 가지 맛부터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확 내려갑니다. 뭔가 느낌이. 그래서 제 추천은 홍국살 아이스크림. 홍국산? 네, 홍국쌀. 쌀. 홍국살. 이게 뭐냐면은 쌀에다가 그 누룩곰팡이 중에 빨간 색깔 나는 붉은 맞아. 누룩곰팡이가 있어요. 그게 딱 이렇게 접종이 되면 그게 이제 그 누룩곰팡이가 이제 피어나게 되면 색깔이 빨간색이 되거든요. 맞아. 홍국살. 그래서 그 쌀을 이용해서 색깔을 예쁘게 빨간색으로 내는 그 홍국살 아이스크림 그리고 본격 막걸리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해장이라면서요. 해장인데. 그 해장 수라고 있죠. 근데 이게 막걸리 향만 나는 거야. 향만 난다. 네. 근데 이제 막걸리 중에서도 굉장히 진한 막걸리는 그 요거트 같은 향을 내는 막걸리들이 있거든요. 있지. 그거를 넣어가지고 정말 새콤하고 달콤하고 향긋하고 요런 향이 나는 그래서 왠지 또 막걸리가 들어갔다니까 한 잔 하고서는 이렇게 먹으면은 해장술까지 이거 뭐 이제 알코올 농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더 술 친화적이고 이런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맛은 5,000원. 5,000원. 근데 두 가지 맛으로 가면 7,000원. 7,000원. 너무 훌륭한데? 두 가지 맛이 훨씬 낫네. 훨씬 낫잖아요. 훌륭한데 7,000원 너무 훌륭한데? 훌륭하죠. 이거 뭐 이거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는 없나요? 여기 콘으로도 해주는데 그렇지. 콘이 이제 콘도 그냥 예사 콘이 아니라 쌀로 만든 좀 그 그레이드가 있는 콘이에요. 그래서 괜찮네. 아마 그 콘으로 하시게 되면 한 1,000원인가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야. 근데 어때요? 그 아이스크림이 네.
질감이 쫀득쫀득 그런. 아 여기 쫀득쫀득판은 아니야. 아 그렇구나. 입에 넣었을 때 아주 가볍게 호로록 호로록 내 이렇게 취향이야. 싹 녹는 알겠어. 네. 알겠어. 내 취향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예를 들면은 쫀득쫀득한 거는 네네네. 보통 그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거기가 쫀득쫀득한 거죠. 그렇기도 하고 요새 또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인기 있는 그 터키 아이스크림류. 아, 예, 맞아, 예, 맞아. 예.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쫀득쫀득하잖아요. 약간 검질긴 네. 그런 느낌이 나지. 아, 근데 아이스크림 여기에는 이제 텍스처가. 그런 텍스처는 아니고 입안에 넣으면 아주 가볍게 호로록 호로록 이렇게 녹는 확 그런-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침도네. 서촌의 아이스크림집을. 네네네. 오늘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으시네요, 두 분 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집중 있게 둘이 이게 탁구 치듯이 핑퐁 게임하듯이 상당히 합이 좋습니다. 주거 조건이. 알겠습니다. 예, 예, 이번엔 예. 노중훈 작가님 네. 소개해 주시죠. 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시옷집으로 갑니다. 사실은 이게 포항에서도 남구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태풍 피해 혹시 입지 않으실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면 여기 2000년에 문을 연 집이고 5남매 중에 맏딸인 82살 어머님이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오기 직전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장사하신다고. 아직 하신다고.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아마 안 입으신 모양이고. 위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시옷집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82살 그러니까 맏딸인 어머님이 이제 주방을 맡고 여동생 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큰 언니를 이제 서포트를 해주십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명이 노중면이기 때문에 노중면? 저의 최고의 해장템은 사실 국수인데요. 이 집 메뉴는 메뉴판에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잔치국수, 칼국수, 막걸리. 딱 메뉴가 세 가지밖에 없고요. 막걸리? 주로 이렇게 소개를 면 단위에서 이렇게 고르시는 게 또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구만요. 예. 넘어가 줄게요 한 번은. 메뉴판이 진짜 그렇게 생겼네요. 심플하다. 너무 잔치국수 단순하죠. 4,000원, 그렇습니다. 칼국수 5,000원, 막걸리 2,500원. 네. 가격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잔치국수를 드시기 전에 눈길을 사로잡는 건 뭐가 있느냐. 저는 이걸 3월 말에 갔기 때문에 여름에도 이거를 난로를 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연탄 난로가 저렇게 아이고 있어요. 진짜 연탄이다. 네, 그럼 저 위에 큰 그릇이 있고 예. 스테인리스가 있고 거기에 어묵이 담겨 있어요. 저기 하루 종일 그냥 맛있겠다. 어묵 국물을 맛있겠다. 끓이는 거예요. 꼬치 이걸로 어묵. 그냥 해장이네. 되지. 아, 되죠. 맛있겠다. 그럼 저 꼬치 어묵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싶은 만큼 그걸 빼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이건 서비스예요, 그럼? 아니지. 사야지. 진짜 왜 저래? 사야지. 깜짝 이거 놀랐거든요. 지금 막걸리 2,500원에 파시는 집에서 그러니까. 예, 이걸 공짜로 가져가면 국물은 상당히 짭짤하고 저게 이제 부산에서 가져오시는 사각판 어묵입니다. 꼬불꼬불하게 꿰가지고 그 국물에 이제 담가 놓는 것이죠. 아이고. 근데 저걸 어디다 먹냐면 이 집에 항상 반찬이 그 뭐 깍두기 그러니까 무김치도 있지만 석박지 무김치도 있지만 저 왼쪽이 명물이에요. 다시마 무침이에요, 저게. 멋있겠다. 다시마 무침. 다시마 무침. 특이해요. 저거를 다시마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오물조물하게 조물조물 묻혀내시는 건데 이거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왜 비려? 비리지는 않는데 물론 바다의 느낌이 좀 있죠. 예? 근데 향신료 먹는 것처럼 되게 약간 산초 느낌이 있어요. 산초 느낌은 좋지. 경상도에서 산초를 많이 있지. 먹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걸 넣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여튼 독특한 향취가 있어가지고 저는 좋아하고 웅디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 산초 워낙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잔치국수를 주문하면 참 어머니가 뭐 오랜 세월 국수를 마셨기 때문에 맛있겠다. 터프합니다. 그냥 냄비에다 국물 붓는 거 그다음에 그 면 있잖아요. 국수 따발에서 국수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뽑을 때 국수를 뿌릴 때 아주 호쾌하십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그런 것이 명인이지. 명인이죠. 삶아가지고 주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보다 사진에서 표현되는 것보다 국수량이 상당히 많고요. 이미 굉장히 많아 보여요. 많아 보입니까? 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거기 고명은 단촐합니다. 시금치, 당근, 김치, 김가루, 깨. 이 정도. 맛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 되게 참초롬하고 좀 옛날 느낌 나는 그런 잔치국수죠. 아유. 이런 거는 뭐 막힘이 없이 줄줄줄 흘러 들어가는 그런 면발이 되겠고 그렇지. 단 국물에 간은 제가 싱겁게 먹기 때문에 아이고. 제 입에는 짠 편이에요. 근데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국수와 국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너무 진짜 이게 기본기에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 왜? 난 칭찬한 거야. 문자 보고 빵 터졌어요 지금. 왜 뭐지? 김진아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탁재영 PD의 여자친구인데요.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 저 좀 데리고 가라고 좀 전해주세요. 특히 방금 소개해 주신 서촌 아이스크림 집이요. 잠깐만.
누구랑 데이트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 누구랑 누구랑 간 거예요? 아까 노중훈 작가님이 네. 이거 우리 여자친구 없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할 때 아까 그 표정 봤죠. 되게 그렇죠. 여유롭게 맞아요. 나는 여자친구가 있고 나는 이런 데 간다.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랑 당연히 갔을 거라 여기 생각했거든. 취재로 갔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 누구랑 갔어요? 그 서촌 투어 그 기획하시는 누구랑 갔어요? 설모 대표님이라고. 설재호? 설재호랑 갔어요? 맞아요. 예,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 코너 끝나시면은 네네. 바로 저기 여자친구분에게 전화해서 사과하시고요. 땀이 이렇게- 사과하세요. 야, 나 같으면 여자친구부터 데리고 가겠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유.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제가 근데 안 그래도 앞불싸, 앞불싸. 여기서 소개한 집을 차곡차곡 데리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네네. 여자친구분의 인내심이 놀랍네. 아유 그렇다마다 그렇다마다. 아이고 정말 나는 정말 내가 너무 민망해서 그러니까. 진행을 못 하겠네요.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네,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킨 거 맞아요? 아이고 좀 빵빵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소장님 안 계셔가지고 정일이님께서 제가 한 개- 네. 정일이님께서 탁피디님 얼굴 터질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뻐겼어. 예, 굉장히 빨갛습니다. 예. 아이고 네. 참. 예. 덥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소장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 2개 이상 소개할 수 있을 때 요럴 때 제가 김포를 또 하나 끼워 넣어야죠. 상줘야 돼. 아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네네. 그래도 김포 맛집들은 네네네. 여자친구분이랑 가시나요? 그럼요. 그렇죠. 가까 네.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검증된 집들입니다. 다. 예, 네. 예. 둘의 입맛에 의해서 검증된 집들이고. 알겠습니다. 말이 자꾸 이렇게 더듬게 되지? 네. 자 김포 양촌읍에 있는 예. 이응 소머리 국밥집이고요. 이응 소머리 소머리 국밥집. 네네네. 근데 이 집은 진짜 이 집이야말로 저희 어떤 숨겨놓은 집에서도 숨겨놓은 메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소머리 국밥집이잖아요. 오. 그러니까 다들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소머리 국밥부터 시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집 소머리 국밥은 제 입맛에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하지만 이 집에 저는 이런 어떤 육개장류 그리고 이런 해장국류 중에서 거의 제가 먹어봤던 탑급이 여기 있습니다. 뭐지? 안동국밥. 안동국밥? 안동국밥? 점심 특선 안동국밥. 어허. 이게 약간 그 대구식 따로 국밥류이긴 한데 그거보다도 좀 더 진하면서 어허. 좀 더 사실은 슴슴한 맛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이걸 먹고서는 정말 국물 한 방울 남김없이 끝까지 그냥 드링킹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붉은 국물이잖아. 붉은 국물이죠. 붉은 그렇지. 국물이죠. 그러면 네. 안동국밥은 점심 시간에만 팔아요? 제가 이 집을 저녁 시간에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뭐 남아 있으면 계속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네네네. 끌어내겠지. 일반적으로는 계속 소머리국밥을 판매를 그쵸? 하시는데 네네네. 점심 시간에 가면은 이 안동국밥을 먹을 수가 있다. 안동국밥. 네. 이 집은 저는 안동국밥인 것 같아요. 땡기네. 그러니까 이제 소머리국밥도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소머리국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약간 그 간이 꽉 채워진. 그리고 살짝 뭔가 MSG도 살짝 넣으셨겠구만 하는 정도로 간이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정도의 맛을 좋아하는데 저도요. 여기는 아주 깔끔하고 좀 맑은 하지만 고기는 더없이 풍성하게 들어간 그럼 내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거기- 여기는 오히려 노중훈 작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소머리국밥이에요. 그럼 내가 챙겨가야지. MSG. 챙겨가서 살짝 넣고. 근데 이제 이 집의 안동국밥은 그냥 제 입맛에 그냥 딱이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그냥 튼실하고 건강하고 꽉 찬 맛. 그런 맛이었고요.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집이 여러모로 우리 노중훈 작가 친화적인 집인 게 이제 노부부가 하세요. 여기 노부부 하세요. 노부부 하시고 예. 사장님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좀 한산할 때 가면 혼자 그 색소폰 연습을 하고 계세요. 소머리국밥집에서요? 아니 여기 지금 사진을 못 네네네. 보셨을 텐데 청취자분들이 아시게끔 설명해드리자면은 전형적인 네네네. 어디 그 경기도 주변에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대로변에 네, 있는 맞아. 좀 규모가 있는 소머리국밥, 네네. 노란 간판 네네. 노란색에 맞아. 빨간색으로 소머리국밥 이렇게 네네. 써 있고 네네. 뭐 이렇게 그 포장 영업됩니다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고 근데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색스폰을 연주하고 있다. 색소폰 연습을 하고 계세요. 아이고 이럴 수가. 그리고 딱 봐도 안동분이야. 말씨도부터 말씨에서 벌써. 안동이 그러니까 색소폰의 고장인가? 전혀 몰랐는데. 아니 근데 딱 봐도 정말 고집스럽게 어떤 자기 스타일, 자기식의 방식을 고집할 그런 분이다라는 포스가 딱 느껴지고. 근데 안동국밥 네네네. 점심에만 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점심 특선으로 네네네. 얼큰 안동국밥 8,000원. 네네네. 그런가 예, 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시키면 일단 반찬으로 뭐 기본적인 김치, 깍두기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이제 그때 있는 어떤 반찬 깻잎
이나 아니면은 고추 장아찌 이제 이런 거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채도 주시고 요것들이 당연히 그 국밥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들이죠. 그리고 물론이지. 이게 이제 뭐 소머리국밥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소머리국밥이랑 그 여기 안동국밥이랑 들어가는 고기가 많이 다르진 않겠죠. 고기들이 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퍽퍽하고 좀 딱딱한 고기들 나오는 집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촉촉하고 좀 결이 살아있는 그런 고기의 어떤 질감이에요. 모이스처라이즈. 네. 그래서 그 안동국밥이 더 맛있게 느껴졌고 여기 이제 무랑 대파도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고기랑 굉장히 이제 잘 조화가 되는 거죠. 여기 김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해장국 중에 너무 빨개가지고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 아파지는 그런 해장국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좋을 만큼 땀날 만큼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아주 든든하고 얼큰한 해장국의 본령에 충실한 그런 해장국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궁금합니다. 네네. 이게 웅디 뭐냐면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안동국밥, 경북에서 보통 먹는 저런 국밥 또는 소고기 묵국 이런 게 사실은 육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육개장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 보셨잖아요. 여기는 고사리가 아니고 대파로 맛을 내는 거예요. 대파의 그렇죠, 달큰한 맛. 대파. 그리고 보통은 이제 양지머리 쭉쭉 찢어가지고 고명을 얹어주잖아. 근데 대구나 경북식은 이런 식으로 뭉텅이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태나 이런 거랑 약간 뭉텅뭉텅 썰어가지고 들어가는 좀 다르죠.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육개장인 거네요. 육개장이에요. 육개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따로 국밥 또는 그냥 소고기 묵국. 경상도식 소고기 묵국. 맞아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아까 중간에 고기가 어떤 건 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길게 짜진 게 있었어. 찢은 게 있었어.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대구 경북식은 뭉텅이로 들어가고. 뭉텅이로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짧게 한 군데 더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치읓집인데요. 여기는 1948년생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죠. 75 어머님이 한 20여 년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집이고 찌개 전문 식당이에요. 동태찌개,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청국장류. 아 좋아.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된장찌개를 먹었고 근데 두 번째 먹은 찌개가 정말 대투더박이었습니다. 동태찌개. 해장하면 동태집. 네, 의외로 동태의 그 씁쓸한 비린내를 잘 못 잡는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참 어머니가 너무 친절하신데 저분이 예전보다 줄여가지고 반찬을 12가지를 저렇게 그날 주는 게 12가지. 예전에는 15개, 16개라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 그 꽤 오래 영업하신 집 같은데 맞아요. 주방이 엄청 깨끗하네요. 엄청 깨끗하죠. 어머니 성품이 그래요. 아이고. 아주 부지런하시고 아주 깨끗하고. 근데 이제 이 집에서 그 동태찌개를 시키면 일단 양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뭐야? 저희는 2인분 시켰거든요. 나는 무슨 6명 와서 회식하는 자리 나오는 동태찌개인 줄 알았어. 아니 그리고 보통 동태는 딱 그 살만 있고 맞아요. 내장은 따로 무슨 곤이나 이런 걸 넣어주는데 지금 내장이 꽉 차 있는 있지. 동태 토막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토막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이 정말 너무너무 풍성해서 살만 발라 먹어도 진짜 배부를 거고요. 대박인데. 지금은 이제 무가 점점 날이 추워지면 점점 맛있어질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동태찌개 무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그때도 시원했는데 날 추워지면 막 말도 못하게 하면 더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두부도 이렇게 납작하게 넣어주는 아주 훌륭하고 풍성한 그런 동태찌개가 되겠습니다. 아 동태찌개 먹고 싶다. 네. 동태찌개를 상상하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노탁의 맛맛 오늘 숙취해소 맛집으로 함께했고요. 퀴즈 정답은 3번 헛개나무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구편안에 올려놓을게요.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코너가 존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숙취 해소 식당은 계절별로 돌아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계절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주근 작가, 탁재영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신님께서 딸과 추억을 쌓고 싶어서 요즘 5살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박혜경의 동화 신청하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하루 풍경 함께 나눠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아님,
경단녀로 3년째 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종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는 말에 얼마나 기쁜지 육아를 하면서 일자리 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 남편은 이 사실 모르는데 퇴근 후에 깜짝 파티하면서 말하려고요. 웅디에게 기쁜 소식 처음으로 전해요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 경력이 단절된다는 게 사실 그래요. 저는 그 일이라는 게 그 밥벌이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정말 인간한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가정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뭐 근사한 말을 뭐 갖다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의 일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경력도 이어나갈 수 있고 지금 환경에서도 무리가 되지 않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 너무 축하받을 일이네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남편이랑 충분히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이혜웅님, 남편이 기러기를 분양받아 와서 그 기러기가 맞나요? 남편이 기러기를 분양받아 와서 뒷마당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기러기가 알을 낳았어요. 후라이를 해먹으니 아주 고소하고 노른자도 탱글탱글합니다. 신기하기도 해서 이웃집 할머니께 드렸더니 좋아하시네요. 기러기도 분양을 하나요? 그 기러기 맞죠? 야, 저는 지금 너무 뭔가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분양받아 왔으면 뭔가 어떤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데려오신 것 같은데 알을 낳았는데 후라이를 해먹어서 굉장히 고소하다고 하시니까 기러기가 그렇죠. 기러기 거꾸로 해도 기러기. 근데 안 날아가고 잘 있나 보네요. 신기합니다. 저는 기러기 분양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혜용님 덕분에 신기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미님, 웅디 오늘은 서늘한 날씨. 공부하는 아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걸어서 가져다 주려고 해요. 반찬은 오리 훈제, 달걀말이, 김치입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네요. 수능까지 60일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도시락을 싸보려고요. N수생 우리 아들 응원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문미님 아들이라고 했나요? 아드님 요번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N수생이고 보니까 한 번 이상 하신 것 같은데 더 하지 마세요. 더 하지 마시고 요번까지만, 요번에 좀 기대에 덜 미치더라도 요번까지만 하시고 잘 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리 훈제, 달걀말이, 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어머니시네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듣고 오겠습니다. 알람 파슨스의 Eye in the Sky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1027 쓰시는 분이에요. 여긴 경남 산청 시골입니다. 태풍으로 벼가 넘어져서 세우러 가려고 하늘을 쭉 쳐다봤는데 집 위에 전신주에 제비들이 옹기종기 앉아있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요? 허지훈 씨 청취자들이 폭주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옹디님 목소리에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하면서 같이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진짜 제비들이 옹기종기 어쩜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잘 예쁘게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비들 예쁘죠? 제비 마지막으로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비둘기만 많고 그 허지웅 쇼 청취자들 폭주하는 것도 좋고 1027님께도 정말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벼농사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6321 쓰시는 분,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근무한 직장을 관뒀습니다.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출퇴근길을 조금 더 눈에 담아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하면서도 제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인생 2막
저 잘 출발할 수 있겠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20년 넘게 일했던 직장. 친구보다 어쩌면 뭐 부부만큼이나 많이 익숙하고 소중한 그런 공간이었을지 모를 텐데 많이 아쉽고 섭섭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펼쳐질 일들 떠올리면서 설레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 그렇게 또 출퇴근길의 그 풍경들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서 더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마스크팩이랑 시크릿티 팩트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파이팅 합니다. 홍유영님, 요즘 저는 아침에 아이들과 남편을 보내고 간단한 손 부업을 하면서 라디오 듣기 시작했어요. 돈은 뭐 별로 안 되는데 손도 움직이고 재밌습니다. 허지웅 씨는 처음이에요. 오늘부터 1일이에요. 더 설렙니다. 제가 좋아하는 웅디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매일 만나요 하셨습니다. 홍유영님, 앞으로 매일 만나십시다. 근데 어떤 걸까요? 손 부업? 손 다치지 마시고 천천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멜로망스의 해피송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훈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뮤지컬 안나 차이코프스키에 출연 중인 명품 보컬입니다. 김소향 그리고 태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엔딩송은 김영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산책을 요즘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청해 주셨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